조홍시가는 총 4수에 걸쳐 효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현존하는 부모를 위한 효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물론 부재하는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이 작품에는 효행을 대표하는 옛날 이야기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은 비현실적인 면모로 효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효의 절대적인 가치와 효의 실천에 대한 화자의 공감을 부각한다. 이 결과 작품에서 효는 이례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자연물에게까지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관습에서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보통 유교 사회에서 까마귀를 효를 상징한다 라고 보죠.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뭔지 알아? 모르는구나. 반포지효 이런 사자성어도 있죠. 까마귀를 효의 대표적 동물로 보는 거고요. 자, 1수 먼저 볼게요. 소반이의 조홍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길이가 없어서 그로 서러워한다. 자, 여기서 반중이라는 건 소반 혹은 쟁반위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조홍감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홍시입니다. 내가 그림 그려놨죠? 상 위에 홍시가 너무 예쁜 거야. 유자가 아니지만 품어갈 만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갑주를 보세요. 옛날 중국 삼국시대 육적이라는 사람이 유자를 품속에 품어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와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자가 나오면 효도를 상징하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조홍감이 유자는 아니지만 비록 유자는 아니어도 이거 가져가고 싶어. 왜? 누구 드리려고? 부모님 드리고 싶은 거지. 근데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다라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풍수지탄입니다. 효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이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서술형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맥수지탄이라고 적는 애들이 있어. 네, 실제로 목격했어요. 남자애들이었는데 야 진짜 맥수지탄으로 적지 마라 이랬는데 보란듯이 맥수지탄으로 적고 온 애들이 있었어.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 안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모의고사 연계됐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A가 지금 홍시잖아요.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 홍시 지금 얘 어떤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렇지,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이죠, 시각. 1번 탈락. 그 다음 4번. A는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함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물론 유자와의 비교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홍감이 우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번. 자연 법칙? 없고요. 상실과 회복의 순환? 없습니다. 5번 지울게요. 자, 1번 문제 1번 선지 볼까요? 특정 자연물이 표상하는 가치를 화자가 응시하는 자연물에 대입했다. 얘들아, 화자가 응시하는 자연물이 뭐야? 홍시죠. 조홍감이죠. 그거를 지금 어떤 자연물과 연결지었어? 유자랑 연결지었어. 정답 1번. 특정 자연물이 표상하는 가치는 유자고요. 화자가 응시하는 자연물은 조홍감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일치하는 얘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유자가 표상하는 가치는 효도이고요. 좀 문장이 길어서 끊어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3번에 1번 한번 가볼까요?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는 것을 서러워한다 라는 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부재하는 부모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돌아가셨지만 어떻게든 이 홍시를 드리고 싶은 마음. 1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수 가볼게요. 갑주가 엄청 달려있네요. 고사와 관련돼서 그렇겠죠? 왕상에 이어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던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다. 사실 종장 보면 되거든. 효가 뭐겠어? 요 효가 뭐겠어? 효도이겠죠 뭐. 증자같이 하겠대. 그럼 증자가 얘가 본받고 싶은 대상?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자, 왕상과 맹종 잠깐만 볼게. 왕상은 중국 진나라 때 사람으로 병을 앓는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가 하자 한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잉어가 튀어나왔대요. 말이 안 되네요. 그 다음 맹종. 오나라 때 사람으로 죽순을 즐겨 먹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겨울에 대숲으로 가서 죽순을 구했대요. 엄청난 효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왕상이 잉어를 잡고 맹종이 죽순을 꺾었지. 자, 지금 얘네는 어떤 애들이냐면 효도를 실천한 고사 속 인물이야. 효도를 실천한 고사 속 인물들이야. 근데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구법이라고 적을게요. 검던머리가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는데요. 자, 노래자도 밑에 봤더니 70살에 떼떼옷. 떼떼옷이 뭐냐면 애기들이 입는 꽃가옷 같은 거예요. 알록달록한 옷인데 그거 입고 재롱 피웠대. 그럼 이 사람도 효도를 실천한 고사 속 인물이겠지? 똑같겠죠? 일생의 양지 성효 증자같이 하리라. 일생은 한평생 이런 뜻이고 양지성효라는 건 효성을 다하다. 그리고 증자, 공자의 제자래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증자같이 하겠다는 건 증자가 효도를 많이 했나 보죠. 유명한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증자라는 인물이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구나. 이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해. 그래서 이수는 얘들아 그냥 대충 해석을 살짝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왕상, 맹종, 노래자 이 사람들이 고사와 관련된 인물이구나. 요 정도. 그다음 여기 색채대비도 있어요. 검던머리가 희도록. 색채대비죠. 검다와 희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문제 가볼게요. 제2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 의인화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덕성을 본받고자 한다. 아니네요. 1번 다 X 칠게요. 2번 선지. 의인화 없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모르고 3번 문제 가볼게요. 왕상의 이어와 맹종의 죽순은 비현실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애초에 거기서 잉어가 튀어나오고 죽순이 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죽순을 캐온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하나야. 하지만 그걸 통해 효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야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맞겠죠. 그 다음 3번. 검던머리가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겠다는 화자의 다짐에서 노래자에 대한 공감과 네 여기 보면은 공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맞고요. 효의 실천이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검던머리 희도록이라는 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번 맞는 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4수 가볼게요. 3수. 만균을 늘여내어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학발 상친을 더디 늙게 하리라. 이것도 각주에 이 쌍친이 부모님이라고 나와 있어. 포인트는 그냥 종장이야. 부모님 좀 늦게 늙게 하고 싶다. 그게 끝이죠. 왜냐면 빨리 늙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 그거 막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막고 싶은 표현을 봐봐. 만균이 뭐래? 쇳덩어리야. 그걸 엄청 길게 늘려서 돌려가지고 해를 잡겠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더디게 흘러가게 하고 싶다. 이런 재밌는 표현인 거죠. 자, 만균은 쇳덩어리라고 나와 있고요.
구만리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요. 이 행위. 이건 결국에 이 화자가 시간을 정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 해를 어떻게 잡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시간을 정지시키고 싶은 마음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얘들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시간은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잡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북당. 북당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겠죠. 부모님이 계신 곳에 있는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하고 싶다. 부모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 이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지. 부모님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 구만리장천 문제가 있네요. 부모님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2번에 2번 선지가 그래서 맞는 거예요. 해라고 상징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잡을 수 있는 존재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궁극적인 이상이 해가 아니에요. 해는 그냥 내가 늦추고 싶은 애고요. 4번. 당연히 비와 달리 우월성 없고 5번. 상실과 회복의 순환 과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는. 그 다음에 1번 문제. 3번. 자연물의 외양을 묘사한 적이 없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지울게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4번 선지. 만균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길게 늘이고자 하는 마음은 생전의 부모인 학발상친에게 효를 실천하지 못해 갖게 된 심적인 부담감을 돌려서 말했다? 아니죠. 이거는 이 실천하지 못하게 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1세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남은 분에 대한 효도에 대한 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사수하고 쉬는 시간 줄게. 군봉이 모인데 왜 까마귀가 들어오니 백옥 쌓인데 돌 하나 갖다마는 봉황도 비조와 유이신이 매셔논들 어떠리. 해석이 진짜 안 돼요. 자, 여기서 군봉이라는 건 각주 있어. 봉황이야. 근데 알지? 봉황은 전설 속의 새인 거. 그래서 그냥 고귀한 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귀한 새. 그렇게 봉황이라는 아주 전설상의 고귀한 새가 모여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들어왔어. 그럼 사실 우리가 볼 때 뭐냐 쟤? 구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 까마귀는 보기에서도 나왔지만 효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반포지오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백옥이 쌓인 데 있는 돌덩어리 하나 같다. 이 말은 뭐겠어? 봉황이 백옥이고 이 돌이 왜 까마귀일 거야? 이거 대응되는 거죠. 하지만 봉황도 나는 새와 같은 종류니 매셔 논들 어떠하리. 즉 봉황을 매시면서 까마귀가 같이 노는 게 뭐 어떠하겠는가 라는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봉황과 까마귀가 같은 종류의 새니까 뭐 어떠니?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모시고 걔네랑 같이 놀아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까마귀는 되게 긍정적인 존재로서 그려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고 어떠한 견해도 있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여기서 이 군봉, 봉황이 참고예요. 효도가 뛰어난 성인군자 이렇게 보기도 해. 예를 들면 아까 이수에 나온 증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 너무너무 유명한 성인군자이고 외까마귀가 효도가 부족한 사람, 즉 화자. 이렇게 본다면 이 말은 결국에 내가 지금 효도가 좀 부족하지만 저기 있는 저 봉황들처럼 쟤네를 본받으면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떠할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미가 되고 이 말은 결국에 배우겠다. 쟤네한테 효도를 더 많이 배우겠다. 이런 의미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자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배우면서 내가 효도를 열심히 실천해야지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부모에 대한 효심과 봉양의지 뭐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목도 조홍시가죠. 마지막에 그래서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에 효도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문제 마무리 좀 하고 끝낼게. 자, 1번에 4번. 일수의 색채 대비가 있었나요? 없었고요. 그 다음 4수의 색채 대비 있나요? 없습니다. 색채 대비도 없고 과거 상황에 대한 인식 없고요. 둘 다 5번. 감정이입은 없습니다. 5번. 둘 다 감정이입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5번 선지. 봉황의 무리에 효를 상징하는 외까마귀가 들어와 봉황과 어울려 노는 것은 효가 자연물에까지 해당되는 것이면서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 보기에 따르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가치라고도 했고 그걸 자연물에까지 해당되는 걸로 드러낸다고 했기 때문에 요 5번은 맞죠. 아, 갑자기 까마귀라는 자연물이 왜 나오냐고. 결국에 동물도 효도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 지으면 5번도 뭐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응? 군복? 군복이랑 외까마귀. 어. 색채를 볼 수도 있어요. 봉황이 무슨 색 같아? 배국이랑 돌. 아, 백옥이랑 돌? 아니면 그냥 대비. 아, 외까마귀랑 백옥 색채 대비? 물어보는 거야? 음, 1번에 4번 선지는 일단 어차피 이 부분이 과거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어차피 안 되는데 색채 대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 아니다. 아니, 색채 대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 까마귀가 지금 돌에 대응되는 거니까 백옥은 군봉이고 색깔만 보면 대비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네. 이거 내가 확인을 좀 해볼게. 돌이 검정색이에요. 아니요. 외까마귀랑 백옥. 얘네 둘을 하면 안 되고 얘랑 얘. 아니면 의미적으로 대비. 의미적으로 대비는 맞죠. 맞는데 색채 대비만 따져본다면 얘네 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왜 틀렸다고 했냐면 수특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했던 것 같거든?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또 질문 있어? 쉴게 얘들아.